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은 2도 안팎에 머물면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가실 때는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동해상으로는 매서운 바람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3도, 영덕과 경주가 1도, 포항이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로는 맑겠고 먼 바다로는 구름 많이 끼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의 첫날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일출지 포항 호미곶의 한민족 해맞이 축전 세부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호미곶의 한반도에서의 희망을 깨우다는 주제로 10년 만에 공군 축하 비행쇼도 펼쳐집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육지의 최동단 천하명당 호미곶에서 맞는 해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경자년 쥐띠해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포항시는 22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최종 보고회를 갖고 31일 해넘이 행사부터 1월 1일 해맞이 행사까지 준비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호미곶은 대한민국의 기운이 뭉쳐있고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바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호미곶 오셔서 31일 오후에는 해넘이 행사로 해넘이 카운트다운과 불꽃쇼가 펼쳐지며 관광객 모두가 어울려 난장을 이루는 대동 한마당이 열립니다. 새해 아침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일출 시각에 맞춰 10년 만에 출격합니다. 호미곶 하늘에 장엄한 태양을 배경 삼아 태극 문양을 수놓습니다. 일출 후에는 무게 1톤의 대형 가마솥으로 끓인 만명분 떡국을 나눠 먹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포항문화재단은 최근 유행하는 복고 열풍을 행사에 접목했습니다. 복고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특히 동춘 서커스와 변사극 그리고 신세대를 위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40m 대형 방한 텐트와 7,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도 오늘 연말 연시 행사로 자매 도시인 전북 익산시와 동서화합 제아의종 타종식을 갖습니다. 새해 아침에는 경주와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오늘 밤 자매 도시인 전북 익산시와 함께 동서화합을 위한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갖습니다. 타종 행사는 경주 신라 대종공원과 전북 익산역 광장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선 두 도시가 같은 시각에 33번 타종하고 타종 장면은 대형 화면과 방송을 통해 이원 생중계됩니다. 민족화합, 동서화합의 큰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양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염원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전 행사도 다양하게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클래식과 대중가요, 플래시몹 등 지역 예술인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밤 11시부터 신라 고치대 행렬이 이어집니다. 두 도시 간 만남의 시간에는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가 각각 무대에 등장해 특산품을 교환하고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대합창과 불꽃놀이가 선보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서동왕자가 경주에 와서 익산의 특산품인 보석을 선물하고, 또 경주에서는 선화공주가 익산에 가서 경주의 특산물인 이사금 쌀, 그리고 천연 한우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아침엔 일출 명소에서 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경주 대형암에선 신년 해룡축제가, 울진 망향동에선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경북 대종 타종식과 일출 행사는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 매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심 상가 상인들이 전국 모임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주민들 간에도 찬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역사가 담긴 보문상가가 마침내 모다 아울렛 운영사인 모다 이노칩에 매각됐습니다. 모다 측은 최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은 2달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다 아울렛이 있는 전국 13곳의 주민들과 한 달 안에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권에도 모다 아울렛에 대출을 할 경우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거래 및 카드 사용 중지, 이용 거부 운동을 전국 소상공인 연대를 통해 실천하겠습니다. 또 보문상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과 공정위 등의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또 보문상가를 의류유통업체에 매각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퇴출을 촉구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문상가 매각으로 주민들 간에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권력의 자생단체들은 곳곳에 매각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반면 보문단지권 주민들은 모다 입점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모다 측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심상가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사가 깃든 보문탑 보존과 구체적인 상생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한 해 포스코에서는 중대 산재가 잇따른 가운데 산재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포스코의 산재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포스코 50대 직원이 부두 하역기를 점검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포스코는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사고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롤러 설비에 몸이 끼어 장기 파열로 숨졌을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산재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이거는 기계에 말려 들어간 자국이 또 선명하게 보다시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사고 장소가 산재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근로감독관이나 포스코 모두 산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 그동안 포스코에 대한 산재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사망자가 발견된 그랩이라는 공간 자체가 협작의 위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유족들에게 심장마비라고 좀 알렸습니다. 5개월 뒤엔 정년 퇴직을 앞둔 60대 직원이 혼자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온몸에 뼈가 부서진 채 숨졌습니다. 현장 인력 감축으로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이 라인도 많고 슈트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돌고 와서 정해진 코스를 다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서둘게 되고 빨리빨리 걸어갈 것도 뛰어가야 되고. 노조 측은 이딴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가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불성실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대 산재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관행, 즉 포스코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감독이 되풀이되면서 포스코에선 최근 5년여 사이 무려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 20여 차례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매번 수백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협착과 추락 같은 후진국형 중대 산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강도의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그렇게 정말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포스코니까. 포스코는 안전혁신 TF를 발족하고 안전 분야에 내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이 어제 포스코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스코와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에 따르면 포항 고용노동지청은 어제 오후 포스코 본사 노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압수수색은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열린 경주엑스포의 직접 경제 효과는 123억 원, 간접 효과는 388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관람객 31만 1000여 명 가운데 경주 시민은 18%였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2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대구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40여 군데 이릅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겨울철만큼은 강제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조끼를 입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이번 집행 관심에서 왔습니다. 예. 오늘 강제 집행을 하러 왔거든요. 이주를 거부한 재개발 지역 주민의 집에 강제 철거를 하러 온 건데 대를 이어 47년 동안 살았던 집이 이날 철거됐습니다. 식구 5의 가장인 50대 집 주인은 재개발 조합이 산정한 보상가로는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주를 거부하다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 뭐 1억 3천 뭐 1억 5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내가 자가 내 집에서 살다가 그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전세도 못 얻을 형편이니까. 대구의 또 다른 재개발 예정지 주택에서 8년째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석 달 전 강제 퇴거를 당한 뒤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살림살이고 이불이고 막 싹 따가지고 가버려갖고 그러고부터는 우리가 뭐 집이 어디 있어요. 재개발은 주민의 3분의 2, 재건축은 95%가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머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반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동절기 강제 철거를 금지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한겨울 엄동설 안에 눈물을 흘려가며 쫓겨나거나 새벽녘 추위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노숙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강제 퇴거를 당한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대구시는 알고 있는가?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로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제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도 겨울철 강제 철거 금지 원칙을 고시하고 곧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대구시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등의 공모사업 54건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2,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 450억 원, 어촌 뉴딜 사업 158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100억 원 등입니다. 영덕군은 이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 규모가 4,844억 원으로 올해보다 18%나 늘었다며 공모 사업을 꾸준히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재청의 2020 세계유산축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최대 2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경사묵도는 내년에 경주와 안동 일원에서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 피우다를 주제로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경북의 세계유산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과 고리원전의 용역 노동자 121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방사선 안전관리지회는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번 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용역업체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기형적인 용역 형태를 유지하는데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원전 업무의 외주를 중단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파업에 따른 원전의 안전관리 공백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마의 비환각 성분인 CBD, 즉 햄프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유통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의 합법화, 산업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풍기 인삼의 햄프를 첨가한 상품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영주시와 농협, 미국 내 대마 CBD, 즉 햄프 생산업체, 유통업체 4곳이 풍기 인삼의 대마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업체는 햄프의 약성에 인삼의 기능을 첨가한 복합 상품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하고 하반기부터는 북미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햄프 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캐나다와 일본, 마약류에 엄격한 중국까지 햄프를 건강보조식품으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당장 인삼 원료를 수출하고 앞으로 국내 햄프 시장이 풀리면 복합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거나 국내 현지에서 생산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과 치매, 당뇨,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햄프에 인삼의 기능이 더해지면 대박 상품이 될지 기대됩니다. 국내 대표적인 풍기 인삼과 이 원료를 같이 상품을 개발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주시는 인삼과 최고의 궁합인 대마 성분이 결합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시장 선점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대학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예산도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인삼인 풍기 인삼이 대마를 만나 세계화할 수 있다면 급격한 수출 증가로 재배 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 경북지부는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택배 재벌 입장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이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은 2도 안팎에 머물면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가실 때는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동해상으로는 매서운 바람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3도, 영덕과 경주가 1도, 포항이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로는 맑겠고 먼 바다로는 구름 많이 끼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의
첫날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